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현장별 보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학교입니다. 학교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서 학생들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함으로 성인기의 질병 예방과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 학교 보건 교육의 기본 방향이자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보건 교육을 통해서 실제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행동 변화를 수반한 건강 역량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학교 보건 교육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에서 주는 교육을 통하여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괄하여서 학교 보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교육부와 연계한 건강 증진 학교 그리고 확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차시에 실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어떤 교육 방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 학교 보건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보건 교육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학교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령기, 학교 인구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17, 8%를 차지할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학교 보건의 대상자는 학교 보건 대상자의 건강 관리는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보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들은 성장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호와 예방이 필요하고 적은 경비로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학교 보건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학생은 성장기에 있어서 질병이나 또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이 낮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이 용이하고 또 학교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력이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으로 또는 지역사회로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이 보건교육 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적은 비용 대비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또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가정으로 또는 지역에까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어떤 것들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영역은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위험한 행동과 관련한 예방적인 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해당하는 것은 식습관이라든지 개인위생, 운동, 예방접종, 질병 예방, 안전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실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대인관계에 관련하여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이 정신건강이 중요한 것은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건강 또한 정신건강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흡연이나
음주, 약물과 같은 것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 위험 행동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 학교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도록 건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다양한 학생 건강 지원 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교육부 산하의 총괄 기능의 학생 건강 지원 기구와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한 행위, 건강한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서 식습관, 흡연, 음주, 비만 예방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생활 실천율 증가로 인하여서 손 씻기, 그리고 손 씻기를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살 예방 사업, 스트레스 인지 감소 사업과 같은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성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를 통하여서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생들의 손상이나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서 안전사고 예방운동 실천율 향상 사업과 같은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벨트 착용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또 인터넷 중독 사업과 관련하여서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 감소 사업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또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서 학교 건축물의 성면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조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을 위하여서 세부적인 계획을 토대로 하여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런 지표를 세워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기구의 설립, 지금은 2008년 기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목표로 하여서는 교육부에 한 개를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건강행티, 건강상태의 개선과 개인위생 실천율의 증가, 정신건강, 건강한 성태도, 학생 손상 및 안전사고 발생 감소, 인터넷 중독 감소,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과 같은 다양한 실천 추진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따라서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게 교육을 할 것인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해당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실행할 때에는 행동변화 중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어떤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실제로 건강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변화를 위하여서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하여서 학생들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에도 포함시키므로 보건교과 이외에 일반 교과에서도 통합하여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 간 융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연계, 가정과의 연계를 통하여서 학생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으며 전문 보건교육자를 배치하여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여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무 현장별 보건교육에서 산업장, 그러니까 근로를 하는 공간, 산업장에서의 보건교육입니다. 산업장의 주요한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 산업장, 근로장에서 근로하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보건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산업장 보건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실제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무적일 뿐만 아니라 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산업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예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헬멧을 착용한다던가 안전 화를 착용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산업장에서 교육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행위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산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29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고요. 법 제32조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라는 수시교육도 있고요. 직무교육에는 관리 책임자와 보건관리자, 관리 담당자도 실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법에 따라서 실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기적인 교육에는 관리 감독자 교육, 근로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고, 수시 교육이라고 한다면 채용했을 때 교육이 필요하고, 작업 내용이 바뀌었을 때, 부서가 바뀌었을 때, 또는 작업하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서 산업재해보건법에 따라서 법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장에서의 보건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보다도 훨씬 영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안전보건교육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행동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작업에서 실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한 기기라든지 설비를 사용하여서 안전의 확보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장 보건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장 보건교육은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건교육은 지식과 기능, 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위험을 인식하여서 이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필요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장의 특성이라든지 사고가 있었다면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로라고 한다면 지식이 가장 먼저 습득되어야 되고,
따라서 기능이나 태도의 순서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화 단계에 따라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하였다면 정기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지 평가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 준수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장에 대한 보건교육은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 실천 중심으로 하여서 근로자가 참여하고 교육자와 근로자가 함께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실천 행동을 강조하면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산업장 보건교육이 실시되면 근로자의 안전의식, 안전인식과 같은 실천력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건강한 작업 환경과 이런 건강한 환경 작업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하여서 산업장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장 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고 퇴직한 이후에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요. 이 세부 추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활성화가 있으며 이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그러니까 실제 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인증을 받는 것, 그리고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세부 추진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장에서는 육체적 기초건강을 증진시켜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지표로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활동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 그리고 증진시키는 것이 산업장 보건교육의 지표가 되고 목표로 잡아서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다음은 실무 현장별 보건교육의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보건의료기관에서도 보건교육이 필요하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질병치료와 합병증 예방, 건강회복,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실무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생애 주기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론 3차 예방도 할 수 있지만 1차 예방에 좀 초점을 두고 하게 되겠지만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합병증 예방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질병에 관련해서 환자가 입원을 했으니 이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원인이 일어났고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활동도 보건교육이 될 수 있으며 약물이라든지 식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의료인들을 통하여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이후에도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자가관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겠으며 심리, 사회적인 지지라든지 가족 교육도 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예방접종,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이 모두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의료진으로 이제 실제 실무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환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보건교육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근거로 하여서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기본 방향, 보건의료기관의 보건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상태의 위급성, 그러니까 응급하게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응급성과 치료의 효율성,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인 치료,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치료의 수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치료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예를 들어 퇴원을 한다면 보건소라든지 이후에 전원이 된다면 전원된 병원에서 또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적절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이 보건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되겠죠.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보건교육입니다. 실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은 실제 행위, 그러니까 비헤이비어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긍정적인, 정적인 방향으로 생활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 행동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위험한지 모른다면 왜 위험한지 건강과 관련한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건강 보건교육이 필요하겠고요. 평생 건강하도록 기초를 형성하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활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보건 내용에는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연 절주, 영양 식습관, 신체 활동, 비만 예방, 구강 개인 위생, 정신 건강, 안전 및 환경 보건과 같은 실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흡연을 하는 것, 음주를 하는 것이 해로움을 안다면 이것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금연할 수 있는지, 절주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영양 및 식습관과 관련하여서 내가 어떤 시기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위하여서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으며 비만,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다양한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구강 및 개인 위생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대인관계, 올바른 대인관계, 긍정적인 자아개념,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환경과 관련하여서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사고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것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는 반드시 금연해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학교 근처, 직장, 지역사회 내 이런 곳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던가 법으로 제도화하여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질병에 걸렸다면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해당 모임에서 어떻게 하여서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모임이나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집단교육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집단교육을 할 수도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 개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개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와 같이 이러한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하기 원한다면 캠페인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며 이 외에도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보건소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한 다양한 보건교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중심별 보건교육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책에는 나와 있지만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나 금연, 절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감염성 질환에 관련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염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감염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감염성 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은 국내에서는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가지 크게 법정 감염병 4등급으로 기준으로 4급 감염병으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급 감염병입니다. 모두 17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1급 감염병은 빨간색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심각하죠. 전염력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의 경우 1급 감염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걸리면은 치명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에 전파될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발생하거나 또는 유행하는 즉시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감염병은 17종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 같은 것들, 디프테리아,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21종에 해당합니다. 주황색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하거나 유행한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였어요. 2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고 해당하는 내용의 감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결핵이나 수두, 홍역, 콜레라, 장테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감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것들이 이 2급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 4학년이 되면 의료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의료법과 관련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28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4급 감염병이에요. 23종이 있으며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경우에도 이 4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 감염병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분류하여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중심별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어떤 보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하여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감염병은 무조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1급 감염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발생하는 즉시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서 어떻게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와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모든 감염병들은 개인 위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는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하여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이나 역할극을 통하여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통합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여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받기도 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 교육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 맞춤 교육에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자료와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과 관련한 문제중심 보건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기름지게 먹는다든지,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비만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실제 발생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 그리고 해당 문화, 해당 근접하게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고위험군 등의 다양한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 조기 발견하는 것, 조기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것인지, 고혈압과 관련해서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양한 만성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혈압과 관련하여서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의 증상, 고혈압 관리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교육의 표본을, 가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에는 다양한 것들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건교육안, 보건계획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이 있다면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한 이해와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포함시켜서 보건교육안을 만들 수 있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빨리 치료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한 중요성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병증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내용도 함께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건교육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중심별 보건교육에서는 대상자의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건강 문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과 전문가와 연계하여서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네트워크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교육으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따라서 효과가 어떠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 중심별에서는 만성질환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우리나라에서는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교실과 같은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매뉴얼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대상자가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 합병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여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교육입니다. 다른 다양한 교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정신건강교육이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진다거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교육 또한 이 보건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신건강교육이 왜 중요한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필요할 시에는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교육입니다. 예방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신보건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신건강은 단순히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안정,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실현, 사회적인 기능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웰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질환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질환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생산적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건강교육도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실제 실행되어야 하고 정신건강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건교육의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423쪽에서부터는 보건교육 사례가 있는데요.
지역주민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초등학생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우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보육교사 심리운동 프로그램,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 노인 치매 예방 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예방과 관련한 교육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 교육 조제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매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매 차시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이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 보건 교육 계획에 대해서 목표나 목적을 설정하는 것,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흥미있는 주제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많이 학습하시고 또 발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건교육 실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긴 시간 보건교육론을 배우면서 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건강의 보건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